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 노부부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68세의 정미숙 씨와 75세의 김영호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45년 전 젊은 시절 만나 결혼했고 3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미숙 씨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호 씨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다락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신혼 시절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오늘 영호 씨와 결혼했다. 그는 나에게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그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미숙 씨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프러포즈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락방 문이 열리고 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 좀 하려고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영호 씨는 아내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당신 일기장이잖아. 나도 같이 봐도 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일기장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순간들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45년간 함께한 추억들이 모두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숙 씨는 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특별한 곳에 가요. 특별한 곳. 어디?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요. 기억나세요? 영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날 당신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4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공원이었지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미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당신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호 씨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가 당신께 미안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45년 동안 제가 당신께 상처 준 일들이 많았죠. 1985년 겨울, 당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가 당신을 원망했던 것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지금도 후회돼요. 영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당신도 힘들었잖아.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1992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오신 건데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영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미숙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당신이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도 제가 위로는커녕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그때 당신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영호 씨는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도 당신에게 많은 잘못을 했고. 미숙 씨는 남편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고마웠던 일들을 말하고 싶어요. 1983년 봄, 제가 둘째를 유산했을 때 당신이 매일 밤 제 옆에서 울어주었죠. 그때 당신도 얼마나 슬펐을 텐데 저를 위해 강한 척 해주었어요. 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990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해주었죠. 제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당신이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미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1998년 겨울,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신이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저를 간호해 주었죠.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면서 매일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간호사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처음 본다고. 영호 씨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은 내 아내잖아. 그리고 2005년, 우리 막내가 대학에 떨어져서 방황할 때 당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운동하며 대화를 나눴죠. 그 덕분에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미숙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영호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뒤를 봐주세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사진을 뒤집어 보니 미숙 씨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미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하셨어요. 영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앞으로 기억을 잃어갈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당신을 잊어갈 거예요. 우리의 추억도, 아이들도, 모든 것을 잊어버릴 거예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를 꽉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의사가 잘못 본 거야. 우리 다른 병원에 가보자. 여보,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온전할 때 당신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과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후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해. 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잊어버리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이 있을 거예요. 비록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제 영혼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영호 씨는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미워해?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매일 당신에게 우리의 사랑을 다시 가르쳐 줄 거야.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글로 남겼습니다. 미숙 씨는 집안 곳곳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내 남편, 수진, 수연, 수미는 우리 아이들, 이곳은 우리가 45년간 함께 산 집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 씨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숙 씨가 재료를 자르는 방법을 잊어버리면 영호 씨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요리를 처음 배우는 신혼부부처럼 즐겁게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 씨의 증상은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영호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호 씨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입니다. 당신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45년 전에 결혼했고 3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갑자기 영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났나요? 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979년 봄이었어요. 공원에서 당신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람에 책장이 날려서 제가 잡아드렸죠. 당신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햇살에 비친 당신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미숙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커피 한 잔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좋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사랑에 빠진 건가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해요. 그들의 자녀들도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딸 수지는 매주 주말마다 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수연은 퇴근 후에 들러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내 수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선명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가 우리를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미숙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잊어버리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대신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영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거야. 매일매일이 새로운 추억이 될 거야. 시간이 더 흘러 미숙 씨의 상태는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고 집안에서도 길을 잃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한 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영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해봐요. 그리고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길에서 미숙 씨는 종종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에? 영호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영호 씨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함께 겪었던 기쁨과 슬픔들. 미숙 씨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갑자기 영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제가 당신을 잘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영호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이상해요. 처음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할까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서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미숙 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병실에서 미숙 씨는 가쁜 숨을 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숙 씨가 눈을 뜨고 영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숙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알아보세요. 경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 내 사랑.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죠. 나를 잊어버린 나를 돌봐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았어.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영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자녀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연아, 수민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가 있어서 엄마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 자녀들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예요. 미숙 씨는 다시 영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의 68년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마지막 몇 년은 제가 당신을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미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영원히 함께할게요. 영호 씨는 아내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때까지 당신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게. 그리고 매일 당신에게 말할게. 사랑한다고. 미숙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영호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숙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호 씨는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미숙 씨와 영호 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잘 가요. 우리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장례식이 끝난 후, 영호 씨는 매일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여보, 오늘 수진이가 왔어요. 당신을 닮아서 요리를 참 잘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어줬는데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은 수연이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늘 아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수민이는 둘째를 가졌대요. 당신이 또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당신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짓고 싶다고 하네요. 어느 날, 영호 씨는 묘지 앞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함께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쓴 일기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영호 씨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다. 미숙이가 아침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축하한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는 45년 전과 똑같았다. 여전히 아름답다. 2020년 7월 23일. 오늘 미숙이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영호 씨 하고.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연인이 된 것 같았다. 2021년 1월 5일. 미숙이가 오늘 나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요라고 했다. 나를 모르면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니. 이것도 사랑의 힘일까? 나는 오늘도 미숙이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호 씨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는 세상은 참 외로워요. 하지만 당신과의 추억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잠들 때까지 당신을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와 영호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미숙 씨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고. 그날까지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게요. 너무 슬퍼하지 않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살게요. 영호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미숙 씨.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찍은 가족 사진, 여행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미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사진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그때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녀들이 하나둘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수연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수민이 아이들과 함께 웃음소리를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가 저한테 아빠 잘 돌봐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영호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답네? 항상 가족 걱정뿐이었으니까.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힘들 때 엄마가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수민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도 할머니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안대요.
영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우리가 엄마를 기억하는 한, 엄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날 밤, 영호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시작했던 일기를 혼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당신이 떠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당신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집이 북적북적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영호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과의 추억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미숙 씨가 좋아하던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호 씨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커플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영호 씨는 그들을 보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과 미숙 씨도 젊은 시절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놀란 표정으로 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싸웠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싸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니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화가 나도, 싸워도, 잠들기 전에는 꼭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함께한 시간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보물이었으니까요.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숙 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영호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미숙 씨와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우리의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잊어도 사랑은 기억합니다 겼습니다. 영호 씨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미숙에게 당신은 알츠하이머로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나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늘에서 이 책을 읽고 있을 당신에게.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인쇄 전액을 알츠하이머 연구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영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너무 슬펐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어요. 어머니의 영혼 깊은 곳에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확신해요. 제 아내가 그것을 증명해줬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저를 알아봤어요.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어요. 영호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영호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영호 씨는 여전히 매일 미숙 씨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영호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캐럴을 부르고 며느리와 사위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호 씨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잠깐 들어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조용해지자 영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미숙이라는 원더페란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살았고 너희 같은 훌륭한 자녀들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쁜 손자, 손녀들까지.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영호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하잖아. 그때를 위해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후회가 없어. 그날 밤, 영호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숙 씨.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크리스마스인데 당신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모두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당신을 만날 준비가. 조금만 기다려요.
곧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평화롭게 잠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를 만나셨나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저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영호 씨는 미숙 씨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한 부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영호 씨의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영호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엄마 곁으로 갔을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간 것이니까요. 68세의 엄마가 나에게 했던 고백을 기억해요. 그녀는 나를 잊어버릴 것이 두렵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겼어요. 알츠하이머도,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를 아끼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엄마와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요. 우리의 사랑이 너희를 항상 감싸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 나의 가족들아. 아빠가. 가족들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와 미숙 씨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주겠죠. 이렇게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영호 씨와 미숙 씨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니까요. 봄이 오면 그들의 묘지 주변에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름이면 나비가 날아들 것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그들을 포근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물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정말 그렇게 강한 것인가요? 기억을 잃어도, 죽음이 와도 사랑은 남는 것인가요? 영호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가 그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것이 68세의 아내가 75세의 남편에게 한 고백이 우리 모두를 울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